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용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반국가 이적단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에서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이적단체란 그와 같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산되어야 하는 단체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고, 특히 강제 해산 필요성이 주로 논의되는 대상은 이적단체이므로 오늘은 이적단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도에 인민혁명당이 이적단체로 판시된 이래 현재까지 판례를 통해 인정된 이적단체는 7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년 남측본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6.15 공동선언 실천 학생연대, 한총련,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회의 등은 현재까지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들이 이적 활동을 계속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국내 민군 합동조사단과 미국, 영국, 스웨덴 등 5개국 전문가 합동조사단들의 조사 결과 국계의 소행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민련 남측본부가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고 강변하며 각종 이적 활동을 하면서 이적단체가 이와 같이 내놓고 이적 행위를 한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사게 되었고, 또한 이런 이적단체에 대해 제어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26일 우리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국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민노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하면서 위헌정당 해산 문제와 함께 다시 한번 이적단체에 대한 강제 해산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에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된 노수희가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미입국하여 이후 104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천인공노할 이적 활동을 계속하다가 지난 7월 5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수희는 평양 만경대 방명록에 국상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조국 인민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라고 기재하고, 평양 개선문 앞에서는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 장군님,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님이라며 안내원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금수산 태릉궁전 앞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귀가 적힌 조화를 바치는 등 명백하고 노골적인 종북 활동으로 국민들의 우라를 돋구었습니다. 게다가 노수희가 판문점을 넘어올 때 범민련 회원 100여 명이 열렬한 환영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이적단체 강제 해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적단체는 왜 해산되어야 하며 그동안 이적단체를 해산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적단체는 물론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입니다. 즉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트로이 목마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는 트로이를 둘러싸고 10여 년간 공성전을 벌이고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 그 안에 30여 명의 군인을 매복시켰습니다. 그리스가 이 목마를 놔두고 거짓으로 퇴각한 척하자 트로이 사람들은 이 목마를 승리의 상징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성 안으로 들여놓았고, 그날 밤 목마의 군인들이 성문을 열어 그리스 군대를 성 안으로 들여놓음으로써 트로이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적단체는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적단체를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해두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적단체 해산 제도가 미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도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유에도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무조건적, 절대적 자유만을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보안법 입법 당시에는 이적단체 구성 가입자에 대해 이적단체의 구성원으로 인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계속범위라고 생각했고, 또한 이적단체 구성원이 이적단체 판정을 받은 후에까지 감히 그 이적단체 명의를 내걸고 이적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 해산명령 제도 등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시행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를 즉시범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초창기 이적단체 구성원 즉 이적단체의 핵심 멤버들은 이적단체 판결이 확정될 즈음에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가버려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니 결국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적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보안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과 그 사주를 받은 국내 좌익 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반민주 악법이라고 모함하면서 국가보안법 폐기를 강력히 주장해왔기 때문에 공안 수사기관이나 애국 세력의 힘만으로는 국가보안법 폐기 시도를 막아내는 일만도 힘에 붙여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는 전설한 바와 같이 이적단체 해산제도 마련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하고, 또한 새누리당 신재철 의원님께서 18대에 이어 지난 7월 31일에 또다시 이적단체 등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세미나는 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밝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형식의 입법 등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이적단체 해산 입법 운동이 힘차게 일어나 반드시 보안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온통 좌익 세력들이 눈치만 살피고 있는 세태 속에서 소신 있게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신재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 체제 수호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까지 맡아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심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발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은 모두 사계의 최고 권위자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시어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발제, 토론, 사회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